자, 도형은 각 학년에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아마 2학기쯤에 배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과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은 내용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총 45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시간 도형 제일 처음이니까 기본 도형이라는 내용서부터 우리가 시작할 거고요. 자, 오늘 배울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는 바로 도형의 기본 요소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도형의 기본 요소에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점과 선과 면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의 뜻과 특징을 살펴볼 거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 공부할 내용 보겠습니다. 바로 직선과 선분과 반직선. 여러분들께서 초등학교 과정에서 직선하고 선분은 공부를 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공부하게 되는 것이 바로 반직선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함께 살펴볼 거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요,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집중해 주시고요. 칠판으로 와서 개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칠판으로 왔습니다. 오늘 첫 시간, 자, 가장 도형을 공부하는데 기본이 되는 거, 여러분들께서 삼각형을 그리든 사각형을 그리든 아니면 정육면체를 그리든 간에 연필을 들고 쭉쭉 그어 나갑니다. 자, 그럼 쭉 긋는 그 순간 제일 처음에 뭐가 생기냐면 바로 점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도형의 기본 요소 중에 가장 처음에 가장 그 기본 요소 중에서도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점입니다. 우리는 보통 점을 그려봐 라고 하면 이렇게 원 모양으로 좀 넓이를 갖게끔 그리지만 실제로 점이라는 것은 이렇게 찍은 요것보다도 더 작아요. 넓이를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본적으로 점이라는 것은 편의상 우리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선생님이 그릴 뿐이고 실제로는 이렇게 큰 넓이를 갖지는 않는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점, 선, 선은 뭔지 알죠, 여러분들? 자, 점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렇죠, 옆으로 쭉 가면은 선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바로 면이 있습니다. 면이라는 건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사각형 그려주면 이게 이제 면이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제일 처음 점이 움직인 자리는 선이 된다, 좀 전에 보여드렸고요. 자, 선이 움직인 자리는 면이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선이 있습니다. 선이 있는데 선이 이쪽으로 더 움직여서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양궁 화살처럼 옆으로 계속 간다는 게 아니라 이 선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지금 분필가루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생긴 면이 나오죠, 그죠? 자, 선이 움직인 자리는 면이 된다. 조금 어려운 말로는 우리가 자취라고 하는데요. 점이 움직인 자취는 선이 되고 선이 움직인 자취는 면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교점과 교선이라는 것은 뭐냐? 자, 교는 뭐냐면요. 여러분들께서 교차로 혹시 들어보셨나요? 교차로. 그죠? 길이 두 개가 서로 만나요. 사거리가 생기겠네. 그죠? 그러니까 만나는 점이에요. 만나서 생기는 점. 교선은 그럼 뭘까요? 만나서 생기는 선이겠죠. 만나려면 혼자 만날 수가 없어요. 2개 이상이 서로 만날 겁니다. 그런데 교점이라는 건 그럼 어떨 때 생기느냐? 무언가 2개가 만나서 점이 생긴다는 얘기인데 어떨 때 가능하냐 하면 첫 번째로 선과 선이 만나게 되면 뭐가 생긴다? 바로 교점이 생깁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선과 선이 이렇게 만나는 부분에 바로 뭐가 생긴다? 그렇죠. 교점이 생긴다라는 얘기고요. 또 생기나요? 점이? 바로 선과 면이 만날 때 또한 교점이 생깁니다. 자, 잠깐 여기를 보시면요, 여러분들. 선생님 지금 여기 원고가 있어요. 그냥 종이가 있어요. 종이. 평면이겠죠? 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선 하나가 선생님이 쿡 하고 찍고서 일로 뿡 하고서 뛰어나오면 어떻게 될까? 요게 구멍이 빵 생기죠. 구멍이 뭐죠? 점입니다. 어떻게 생겼죠, 지금? 면에 대해서 선이 지나가서 만나서 생겼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림을 우리가 겨냥도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본다면 면이 있을 때 선 하나가 내려와서 땅 하고서 교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쭉 지나간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결국 우리가 교점이라는 것은 면과 선이 만나서도 생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나서 생기는 선, 만나서 선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보면요. 지금 여러분들 방 있죠? 방에
앞에 벽이 있을 겁니다. 면입니다. 그죠? 그리고 천장에 보면은 천장과 앞에 보이는 벽이 만나서 뭐가 생깁니까? 모서리가 생깁니다. 그죠?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할 수 있다? 바로 교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본다면 지금 직육면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직육면체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직육면체, 자, 여러분들 방 천장이요, 면이죠. 그 다음에 저 앞쪽에 벽이 있습니다. 아, 만나는 지점에 뭐가 생기고 있어요? 지금 교선이 생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결국 교선은 면과 면이 만났을 때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정리된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거 정리해 보면 선과 선이 만났을 때 바로 교점이 생기고 선과 면이 만났을 때도 교점이 생겼죠. 면과 면이 만났을 때도 교선이 생기는데 이렇게 옆면처럼 휘어져 있는 원기둥 모양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평면과 곡면이죠. 휘어진 면이 만나서는 또 교선이 이렇게 곡선으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직선, 선분, 반직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 문제에서도 가장 어렵게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요. 자, 제일 첫 번째, 직선의 결정, 선생님이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자, 여러분들께 선생님이 A4 용지에다 점 하나를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 종이를 똑같이 나눠주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려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어떤 친구는 자를 대서 이렇게 그리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친구는 이렇게 그리는 친구들도 있겠죠. 또 조금 특이한 친구들은 이렇게 그리기도 할 겁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한 점만 주어졌을 때는 직선이, 고든선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여러 개로 그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종이에 어떻게 점을 찍어서 드려야 여러분들 모두 다 똑같은 직선을 그릴까요? 그렇죠. 바로 우리는 두 점을 선생님이 종이에 찍어서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리면 여러분들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그려보세요 라고 선생님이 제시해 드리면 어떤 친구든지 다 이렇게 그리겠죠. 또 다른 친구도 당연히 이렇게 그릴 거고, 그죠? 살짝 선생님이 위아래로 구분을 두긴 했지만 모든 친구가 다 똑같이 한 개로 정해질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께서 이런 내용은 나중에 미리 공부하셨지만 1차 함수에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 이런 거 공부할 때, 그죠? 하나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의 출제가 가능하다라는 거, 개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직선, 반직선, 선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직선과 선분은 우리가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 먼저 직선 A, B라는 건 뭐냐면 직선은 고든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두 점을 지나서 양쪽으로 끝없이 가는 고든선을 우리는 직선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두 점 A, B를 지나는 직선은 A와 B를 지나서 양쪽으로 끝없이 갑니다. 기호로는 요 모양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써줍니다. A, B 위에다가 이렇게 줄여서 써주면 되겠고, 자, 양쪽으로 끝없이 간다라는 건 그러면 길이를 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길이를 잴 수는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돼요. 끝없이 가기 때문에. 자, 일단 세 번째 배웠던 선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분이라는 건 직선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직선 AB 중에서, 즉 곧게 연결한 선 중에서 A에서부터 B까지만, 즉 우리가 여기 지금 실선으로 되어 있는 요만큼을 뭐라고 한다? 바로 선분 AB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A에서 시작해서 B에서 딱 끝나, 또는 B에서 시작해서 A에서 딱 끝나,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선분이라고 부르고요. 기호로는 그 모양 그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분 같은 경우엔 길이를 잴 수 있을까요? 그죠? 자를 대고서 양 끝점이 있으니까 길이를 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반직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반직선 ABS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직선 AB 위에 일단 곱게 쭉 연결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A에서부터 시작해서 B 쪽으로 끝없이 가는 직선의 일부분을 반직선이라고 한대요. 결국 우리는 이 직선에서 직선 AB와 반직선 AB의 차이점은 직선은 AB 양쪽으로 끝없이 가는 거고 반직선 AB 했을 때는 앞에 나오는 기호인 A가 시작점이 되는 거고요. B의 방향을 지나쳐서 간다. A에서 시작해서
B의 방향을 지나쳐 간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개념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선 AB는 이선입니다. 직선 BA도 이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선 같은 경우는 AB나 BA가 서로 어때요? 같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즉 자리를 바꿨어도 같다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자 반직선 기호로 먼저 표현해 볼 텐데 반직선은 요 점이 시작점이고 B의 방향으로 지나쳐서 간다라고 했으니까 기호로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주면 A에서 시작해서 B의 방향을 지나쳐 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반직선 BA 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될까? B에서 시작해서 A의 방향을 지나쳐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하얀색하고 주황색은 분명히 다른 모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선은 자리를 바꿔도 똑같지만 반직선 같은 경우는 B에서 출발해서 A를 지나쳐 간다라는 것과 A에서 시작해서 B를 지나쳐 간다라는 건 서로 같지 않다라는 거 요거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선분 같은 경우는 자리 바꾸면 같을까요? 그죠, 요건 같죠. 왜냐하면 선분 AB도 이거고 선분 BA도 이 선이고 요 선을 의미하니까 선분 AB와 선분 BA는 똑같구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선생님이 여기서 잠깐 퀴즈 내볼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직선의 양쪽으로 끝없이 간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반직선은 여기서 딱 시작해서 한쪽으로만 끝없이 가니까 직선 길이의 절반이겠네. 그죠? 가 아니란 얘기예요. 자, 집중하셨나요? 자, 직선 자체가 양쪽으로 끝없이 가니까 길이를 잴 수 없다 그랬습니다. 길이를 측정할 수 없어요. 반직선 또한 여기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끝없이 가기 때문에 길이를 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이가 절반이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아셨죠? 여러분들 주의해야 되는 게 직선 길이의 절반이 반직선이다. 이 말은 옳지 않다라는 거. 오직 길이를 잴 수 있는 것은 누구의 길이? 바로 선분의 길이만 잴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내용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개념 또 하나 볼 텐데요. 자,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너무 친한 친구가 있어. 저 멀리 보여요. 친구가 손 흔들었어. 갈게! 하고 뛰어가죠. 어떻게 뛰어가죠? 그 친구를 향해서 곧게 뛰어갑니다. 갈게! 해놓고 절로 돌아가지 않죠. 마음속에서 그 친구가 싫다면 모를까. 그죠? 빨리 보고 싶으면 곧장 갈 거예요. 자,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점 A와 점 B가 있을 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이렇게 가는 거리도 아니고 이렇게 가는 거리도 아니고 가장 빨리 가고 싶어. A와 B를 가장 짧게 연결하는 선은 바로 A와 B를 곧게 연결한 선분의 길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두 점 AB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점 AB를 잇는 선 중에서 길이가 가장 짧은 선, 누가 길이가 가장 짧습니까? 지금 바로 선분의 길이가 가장 짧잖아요. 그죠? 결국 선분 AB의 길이가 된다라는 거 요거 여러분들께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분 같은 경우는 길이를 잴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개념들이 좀 있는데요. 바로 중점이라는 용어가 나올 겁니다. 자, 선분 AB의 중점이라는 건 뭐냐면 선분 AB 위에 있는 점이에요. 일단 이 위에 있는 놓여 있는 점인데 선분 AB의 길이를 둘로 똑같이 나누는 점을 바로 선분 AB의 중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결국 AB 길이의 절반씩이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AM의 길이하고 BM의 길이는 서로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같을 거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길이는 AB 전체 길이의 뭐가 된다? 2분의 1배가 될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내용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 말고 우리는 또 3등 분점, 3등 분점은 따로 여기 그 개념에서 강의하지는 않겠지만 세 개로 똑같이 나누는 점도 있겠구나. 그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문제에서 보게 될 겁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가장 첫 번째 시간 기본 도형 세 가지 요소 점선 면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교점 교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뭐였죠? 그렇죠. 직선, 선분, 반직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반직선 새롭게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리고 중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나 중점에 관한 얘기는 다 어디에서 성립한다? 이제 선분에서 이야기를 할 거다. 길이를 잴 수 있는 유일한 거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에 대해서 이제 개념 확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념 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습니다. 같이 함께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에서 다음을 구하여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도형의 이름이 뭐죠? 삼각 뿔입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우리가 도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종이 위에 그려진 그대로를 나타내는 즉 한 평면 위에 놓여 있는 평면 도형이 있고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입체 도형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것도 칠판에다 그냥 다 그렸잖아요. 평면 아니에요. 겨냥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입체 도형이 있고 그 다음에 평면 도형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첫 번째 내용 교점의 개수였습니다. 교점은 어떨 때 생겼죠? 선과 선이 만나서 또는 선과 면이 만나서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입체 도형에서는 교점이 결국 뭐가 될까? 여기 보이는 뾰족뾰족한 점, 그죠? 그렇죠. 선과 선들이 만나서 즉 좀 더 쉽게 우리는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서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죠? 총 몇 개가 보입니까? 4개가 보이죠. 교점의 개수는 4가 될 테고 자, 교선이라는 건 면과 면이 만났을 때 생깁니다. 이쪽에 있는 삼각형과 이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이 만나서 바로 요 선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렇듯 교선이라는 것은 입체 도형에서 결국 뭐의 개수를 살피면 되냐 하면 모서리의 개수를 살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결국 모서리의 개수는 위에서 하나, 둘, 셋, 밑에서 넷, 다섯, 6개가 있구나. 자, 교선의 개수는 6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았죠? 자, 다음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직선 L 위에 세 점 A, B, C가 있습니다. 네모 안에 같다 또는 같지 않다를 써 넣어라라고 했어요. 자, 한 직선 위에 세 점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1번 A는 직선 AB와 직선 CA를 살펴볼게요. 자, 직선 AB를 그려봅시다 라고 하면 AB를 지나서 양쪽으로 끝없이 가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죠? AB를 지나서 양쪽으로 끝없이 갑니다. 자, 그 다음 직선 CA라는 건 C와 A를 지나서 양쪽으로 끝없이 가죠.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어떨까? 똑같은 모양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조금 위에다 그렸을 뿐 똑같죠? 그래서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만 짚어드린다면 한 직선 위에 그러면 점이 3개가 아니라 한 4개쯤 찍혀 있어요. 그럼 이렇게 4개 중에서 어떤 두 점을 골라서 직선을 만들더라도 그 직선들은 언제나 모두 다 똑같죠. 결국 여기 있는 4점 중에 2점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오직 몇 개? 하나만 나온다. BC를 뽑아도 이거고 CD를 뽑아도 이거고 AD를 뽑아도 이거고 BA를 뽑아도 이거고 다 똑같이 하나만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반직선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거 읽어봅시다. 반직선 AB, 요거는 반직선 BA. 자, 둘의 차이는 뭐였죠? A가 시작점이고 B의 방향을 지나쳐 가는 거예요. B를 지나쳐 가는 거고 요거는 B가 시작점이고 A를 지나쳐 가는 거죠. 결국 우리가 2번을 요 직선 위에다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반직선 AB는 A에서 시작해서 B의 방향으로 지나쳐서 가는 거고요. 반직선 BA라는 것은 B에서 시작해서 A의 방향으로 지나쳐서 가니까 둘은 서로 다르게 생겼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두 반직선은 같지 않다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어떤 반직선이 같으려면 기본적으로 시작점이 같아야 됩니다. A에서 시작했으면 이것도 A에서 시작해야 되고 뒤쪽이 방향까지 같을 때만 같은 반직선이 된다는 거 좀 이따 문제에서 다시 한번 다룰 겁니다. 자, 세 번째 선분 AC와 CA 양 끝점만 같다면 자리가 바뀌어 있어도 어차피 같은 선분이 된다라는 거 앞에서 봤었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세 번째 문제 들어가 볼게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 뒤쪽에서 우리가 다룰 겁니다. 자, 그림에서 선분 AB의 길이가 12cm라고 합니다. AB의 길이가 12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cm인데 이 AB의 중점을 M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MB의 중점을 N이라고 했대요. 그랬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AM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AB 전체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요게 12cm다라고 주어져 있는 겁니다. M이 중점이라 그랬죠? 자, 중점은 선분의 길이를 둘로 똑같이 나누는 점이니까 결국 M에 의해서 AM과 BM의 길이가 같을 테니 12의 절반씩 6cm가 될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자, N은 다시 한번 MB의 중점이었기 때문에 6cm를 둘로 똑같이 나누니까 6을 둘로 나누면 3cm씩이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AM의 길이는 그대로 6cm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고요. MN의 길이는 3cm가 되겠죠.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A에서 N까지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둘을 곧게 이은 선분의 길이니까 결국 3cm와 6cm를 더해서 정답은 9cm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3번의 답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개념에서는 개념 확인에서 마지막 4번 문제 한번 볼 텐데요. 조금 아까 3등분점에 대해서 살짝 말로만 말씀드렸죠. 문제에서 볼 거라고 했는데 바로 여기서 등장을 하네요. 자, 그림에서 선분 XY가 12cm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점 M과 N이 XY의 3등분점, 두 점에 의해서 XY의 길이가 셋으로 똑같이 나누어진다. 12를 3으로 나누니까 얼마씩? 그렇죠. 4cm씩이겠구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거의 다 됐네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1번. XM은 MN과 같고 NY야. 선분 다 길이가 같대요. XM, MN, NY. 그게 3등분점의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XY 전체의 그러면 몇 분의 몇이냐? 라는 거죠. 전체를 3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씩이죠. 지금 다. 그죠? 그러니까 XY의 3분의 1씩으로 같고 그래서 그 길이는 4cm가 된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거 볼게요. XN의 길이 있습니다. XN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는 4와 4를 더하니까 결국 8cm다라는 거 알 수 있는데 그 길이가 XM의 몇 배냐라고 했어요. XM의 2배가 되겠죠. 그죠? 결국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그래서 그게 XY의 몇 배냐라고 물어봤죠. XN의 길이가 8cm였어요. 8cm인데 그게 전체의 몇 배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체를 3개로 나눈 것 중 2개에 해당하는 길이잖아요. 그죠? 결국 우리는 XY 전체의 3분의 2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결국 XY 자리에다가 우리는 전체 길이 12를 대입해보면 3분의 2 곱하기 12니까 약분해서 4의 8cm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전에 그림에서 선생님이 미리 답은 구해놨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오늘 배웠었던 내용에 대해서 점선 면서부터 시작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 3등분점까지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조금 난이도 올려봐야 되겠죠? 실전 문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실전 문제 들어갈 겁니다. 아마 교재에 있는 친구들 미리 문제 풀어보셨을 텐데 확인 문제하고 조금 어떤가요, 수준이? 아무래도 좀 어렵죠, 그죠? 같이 차근차근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필수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직선 L 위에 한 직선 위에 4개의 점이 있습니다. 조금 아까 살짝 보여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이 중에 어떤 두 점을 뽑아서 만든 모두 직선도 다 똑같은 직선이다. 기억하시죠, 그죠? 결국 여기 있는 1번은 위의 그림을 안 보더라도 한 직선 위에 ABCD가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두 점을 뽑아서 AB와 BD 뭐 또는 CD든 DA든 BA든 CA든 다 상관없이 위에가 중요한 거죠. 직선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무조건 같은 직선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이제 2번. 반직선이 같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시작점이 같고 방향이 같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A, B. A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B의 방향을 지나쳐서 가니까 이렇게 생긴 반직선이 될 테고요. 자, 반직선 AD라는 건 다행이다. 시작점이 일단 똑같죠? A에서 시작해서 점 D를 지나쳐서 가야 돼요. 하고 그려봤더니 둘이 어때요? 서로 똑같구나. 살짝 벌어지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착하니까 잘 보일 겁니다. 그죠? 하나로 보일 거고요. 둘은 같구나라는 거 당연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3번은 우리가 위의 그림을 안 보더라도 답을 할 수 있는 게
반직선이 같으려면 이 시작점이 같아야 되는데 시작점 자체가 다르면 뒤쪽에 있는 건 볼 필요도 없이 옳지 않다. 정답 3번 갈 수 있고요. 실제로 확인해 보면 반직선 BC라는 건 B에서 시작해서 C를 지나쳐서 가는 거고요. 반직선 CB라는 것은 C에서 시작해서 B의 방향을 지나쳐 가니까 아이고 둘은 완전히 다르게 생겼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정답은 따라서 3번입니다. 자, 이제 4번 보겠습니다. 선분. 선분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양 끝점이 같다면 선분 예를 들어서 BD, DB 둘은 똑같다라고 이야기했죠. 결국 BD, DB 자리만 바뀌어 있으면 선분은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4번 옳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5번은 직선 A, B, C, D로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갑자기 점 E나 F가 나오지만 않으면 되겠죠? 없으니까. 그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두 점 사이의 거리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중점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자, M과 N이 각각 AC와 BC의 중점이래요. M이 AB의 중점이 아니라 AC의 중점이다. 자, 이렇게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AC의 중점이다. 됐죠? 그러니까 AM과 CM의 길이가 같을 겁니다. 자, 그리고 N은 뭐라 그랬냐면 N은 바로 뒤쪽으로 연결해 보면 BC의 중점. 요렇게 둘의 길이가 또 같구나.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선분 MN의 길이를 구하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하래요. 자, 문제는 어렵지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CN의 길이를 직접 구할 수가 있어요. 8을 둘로 똑같이 나눴으니까 CN의 길이는 4cm일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MN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누구만 더 더해주면 될까요? 바로 MC의 길이만 더해주면 되겠죠. MC와 CN을 더하면 MN의 길이가 됩니다. 그럼 저 MC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일단 MC는 AC 길이의 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AC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보이시죠? 당연히 24cm에서 8cm를 빼니까 요 길이가 16cm일 텐데 그 16cm를 둘로 똑같이 나눴으니 각각이 8cm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MN의 길이라는 것은 8과 4를 더하면 되니까 정답은 12cm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다음 문제 들어가 볼 텐데 응용 문제라 이제 조금 난이도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자, 그림과 같이 원 위에 5개의 점 A, B, C, D, E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뭘까요? A, B, C, D 5개도 중요하지만 원 위에 5개가 있다는 겁니다. 원 위에 5개의 점이 있다는 것의 포인트는 뭐냐면 계속 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 됐습니까? 어떤 세 점도 아까처럼 한 직선 위에 세 점이 놓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가 되겠고, 자, 그랬을 때 서로 다른 직선과 반직선의 개수를 각각 구하시오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A를 기준으로 AB 그릴 수 있죠? 하나, AC, AD, AE 됐나요? 자, 그 다음 생각해 보겠습니다. B를 중심으로 BA를 그리려고 했더니 직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AB를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BA를 따로 카운팅할 필요 없죠. 또 세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BC, BD, BE 이렇게 갈 겁니다. 여기까지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왠지 느낌 오시죠? C에서 또 하면 이제 복잡해. 선이 막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킬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 혹시 이 개념 끝장내기 강좌이기 때문에 참 가능한 건데 이 앞단원이 뭐였습니까? 확률과 통계였죠. 경우의 수 배우셨을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결국 우리는 이 5개의 점을 갖고 선분을, 직선을 만들겠다. 자, 직선을 만들겠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5개의 점 중 2점을, 그죠? 구분이 없는 2점을 뽑는 방법의 수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 안 듣고 바로 기아 넘어온 친구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풀이를 지금 그렇게 하진 않고 원래 중1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이니까 중1 과정에 맞게 풀이를 한다면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는 A, B, C, D,
E 이렇게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어요. 자, 그 다음 B에서는 자기보다 뒤쪽에 있는 알파벳으로만 가면 되죠. C, D, E 이렇게 3개가 있겠죠. 그 다음 C에서 출발하는 것은 C, D, C 2개가 있습니다. 됐죠? D에서 출발하는 것은 그럼 E 하나만 연결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수가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이 돼서 결국 직선의 개수는 총 몇 개가 된다? 10개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직선 같은 경우는 직접 또 다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직선 A, B를 했을 때 이거 하나였잖아요. 즉 A, B 두 점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은 하나였는데 반직선 같은 경우에는 A, B 두 점을 갖고 만들 수 있는 반직선이 A에서 시작해서 B를 지나는 반직선과 B에서 시작해서 A를 지나는 반직선으로 2개가 돼버려요. 결국 무슨 얘기냐? 직선은 하나만 나왔는데 반직선은 그 2배가 된다는 얘기니까 결국 우리가 직선이 10개 나왔으면 반직선은 따로 구하지 않더라도 몇 개다? 20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건 어떨 때만 성립하냐면 2배가 되는 건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을 때만 성립한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잠시 후에 또 문제에서 나올 거예요. 자, 다음 문제 4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두 점 M과 N이 각각 A, B와 B, C의 중점이라고 합니다. M과 N이 A, B와 B, C의 중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이렇게 둘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고 이렇게 둘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죠. 떼댕 떼댕 땡땡. 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 B 대 B, C가 3대 1이래요. 요 길이와 요 길이의 B가 3대 1이래요. 그런데 전체 AC가 20cm래요. 그럴 때 MN의 길이를 구하시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AB 대 BC가 3대 1, 전체 길이 20cm를 3대 1로 나눠 갖는다. 비례 배분.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죠? 결국 AB의 길이를 구하려면 우리는 AB의 길이를 구하려면 전체 20cm를 3대 1이니까 총 4개로 나눈 거죠. 3대 1이라는 건 총 4개로 나눈 것 중 3개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AB의 길이입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 AB의 길이는 15cm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BC의 길이는 자연스럽게 뭐가 될까요? 전체 20인데 AB가 15니까 이 길이는 바로 5cm가 돼야 된다. 실제로 보니까 3대 1 되는 거 이렇게 확인까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MN의 길이를 구할 건데 MN의 길이라는 것은 결국 MB의 길이와 누구의 길이? BN의 길이를 더하면 MB와 BN을 더하면 결국 MN의 길이가 되겠죠. 근데 이 MN의 길이라는 것은 보니까 MN의 길이라는 것은 AB 길이의 절반이었잖아요. 그죠? AB 길이의 절반이구나. 이렇게 갈 수 있을 거고 자, BN의 길이라는 것은 똑같이 BN은 BC의 절반이겠죠. BC의 길이의 절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대입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15니까 2분의 15가 될 테고 자, BC의 길이에다 5를 대입해보면 2분의 5가 돼서 2분의 20이죠? 자, 2분의 20. 10cm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교재에 있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선생님 강좌 예전에 함수 편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선생님이 끝날 때마다 선생님의 추천 문제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인데요. 조금 전에 선생님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에서는 직선 개수의 2배가 반직선의 개수가 된다라고 했고 조금 더 어려운 건 그러면 한 직선 위에 세 점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죠? 바로 그것에 관련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추천 문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점 A하고 B는 직선 L 위에 있습니다. 자, A하고 B는 직선 L 위에 있어요. 그런데 직선 M 위에 세 점이 있어요. 한 직선 위에 뭐가 있다? 3개의 점이 있다. 신경 딱 쓰자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첫 번째, 이 5개의 점 중에서 2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5개의 점 중에서 2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반직선의 개수를 A라고 할 때 A에 값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첫 번째, A하고 B를 뽑았어. A하고 B를 뽑으면 AB, BA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반직선 AB도 나오고 반직선 BA도 나와요. 직접 보여드릴게요. 우리 개념 끝장 내기니까. 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잘 보셔야 됩니다.
CDE 중에 나올 수 있는 반직선은 반직선 CD나 잘 보세요. 반직선 CD나 반직선 CE는 서로 같은 반직선이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반직선 CD 하나만 쓰면 그것이 CE도 포함한다. 결국 C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 표현할 수 있고요. 자, C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D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반직선 DE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또 하나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건 다 정리가 됐고요. 반대로 왼쪽 방향으로 가는 걸 생각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으로 가는 건 DC도 있고 EC도 있겠죠. 그죠? 결국 거꾸로 왼쪽 방향으로 가는 게 반직선 DC, EC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둘이 가로로 놓여 있는 두 선에 대해서는 만들 수 있는 반직선의 개수는 끝났고요. 이제 위하고 아래하고 하나씩 연결하는 걸 생각해 보면 자, AC 뽑았듯 CA도 있을 거고, 그죠? AD 뽑았듯 DA도 있을 거고, AE 뽑았듯 EA도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A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B에 대해서도 그러면 6개가 나오겠죠. 그죠? 위와 아래에서 그냥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L과 M에서 하나씩 뽑아서 만들 수 있는 게, 즉 A를 중심으로 만들 수 있는 게 AC, AD, AE에 대해서 각각 2개씩이니까 6개가 나오고, B에 대해서도 그러면 BC, CB, BD, DB, BE, EB 이렇게 총 6개가 나오니까 결국 여기서 12개가 나오죠. 그죠? 첫 번째 2개죠. 여기 4개 있습니다. 따라서 2 더하기 4 더하기 12를 해주면 결국 A의 값은 얼마가 된다? 바로 18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 답을 구할 수 있고요. 반직선이 제일 복잡했죠. 자,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라 그랬냐면, 자, 두 번째 문제 5개의 점 중에서 2점을 이어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선분의 개수였어요, 이번에. 자, 그럼 선분은 어떻게 될까? 지금 보세요. 선분은 요 모양을 없애주면 이게 결국 똑같은 선분이니까 하나가 될 거예요. 맞죠? 이제 아래쪽만 주의해주면 되는데, 아래쪽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CD와 DE와 CE 이렇게 M에서는 3개가 나옵니다. 이해됐나요? 하나 나오고 3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아까 6개 나왔었는데, 조금 아까는 AC와 CA가 달랐는데 지금은 선분 AC와 CA는 똑같으니까 이 12개였잖아요. 이것의 절반이 돼서 몇 개가 나온다? 6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셋을 더해주면 결국 우리가 선분의 개수는 10개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보면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고 있으니까 정답은 28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추천 문제까지 봤습니다. 어땠나요, 첫 시간?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자, 첫 번째 삼각형 원등과 같이 한 평면 위에 있는 도형을 우리는 평면도형이라고 하고요. 정육면체 원기둥 같이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은 도형을 우리는 입체도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내용, 반직선 AB와 반직선 BA는 시작점이 그리고 또 방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반직선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한 직선 위에 여러 점 중에서 2점을 뽑아 만든 직선은 모두 같은 직선이다. 오늘 강조했었던 두 가지 내용 2번과 3번 반드시 기억 부탁드립니다.